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환입니다. 지난 2020년 4.15 총선 후 대법원에 제기된 선거 무효소송에는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인천 연수원 선거 무효소송이나 박용호 후보가 제기한 경기도 파주월 선거 무효소송처럼 재검표나 재판 과정에서 많은 국민을 경악시킨 지역구 투표에 대한 선거소송과 함께 현재 자유통일당이 제기한 비례대표 선거 무효소송도 있었습니다. 4.15 총선 비례대표 개표 결과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습니다. 정광훈 목사 등이 주도하는 기독교계 정당은 4.15 총선 이전 몇 차례 총선에서 그들을 지지하는 기독교인 유권자들의 표를 중심으로 많게는 2%대 후반까지의 득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4.15 총선 때에는 조건이 훨씬 더 유리했습니다. 정광훈 목사나 고영일 변호사 등 기존의 기독교계 정당 추진 인사들 외에 당시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보다 좀 더 선명한 자유우파 야당 색채를 강조한 김문수 전 경기지사, 김성규 전 법무장관, 김성규 법무장관은 국정원장도 지내기도 했죠. 또 자유총연맹 총재를 지낸 김경재 전 의원 등도 힘을 합치면서 당시의 기독자유통일당은 종교적으로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일반 자유우파 성향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얻었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4.15 총선 때 비례대표 후보 1번에 탈북자 출신 첫 여성 박사인 이해란 박사를, 2번에 김성규 전 법무장관을 배정하는 등 비례대표 후보들의 면면도 전반적으로 미래통합당보다 더 자유우파 성향 유권자들에게 호소력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들이 겹치면서 4.15 총선 때 제 주변에서만 보더라도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우파 성향 인사 상당수가 자신의 종교적 색채나 신념과는 무관하게 좀 더 자유우파 성향 정치로의 발전을 희구하면서 지역구 투표에서는 미래통합당 후보를 선택하면서도 비례투표에서는 미래통합당이 아닌 기독자유통일당에 투표했던 것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기독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 투표를 했던 유권자들의 제가 알고 있는 거의 대다수는 그 이전의 총선들에서 기독교 관련 정당에 한 번도 투표한 적이 없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4.15 총선에서 당시의 기독자유통일당, 현재 자유통일당은 비례대표 국회의석을 획득할 수 있는 3%를 처음으로 넘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막상 발표된 개표 결과는 그 이전 정광훈 목사 등 일부 기독교계 인사들만이 주도했던 총선 때보다 더 낮은 1.8%대에 머물러 의혹이 제기됐고, 결국 기독자유통일당, 또 그 후신인 국민혁명당, 그리고 다시 그 후신인 현재 자유통일당 쪽에서는 법원에 비례대표 선거 무효소송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 선거 무효소송에 대한 재판 진행 상황은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현재 자유통일당이 제기한 비례대표 선거 무효소송의 첫 변론 준비기일, 그러니까 정식 변론 기일도 아니고 변론 준비기일은 4.15 총선으로부터 무려 1년 5개월이 지난 2021년 9월 6일 열렸습니다. 이 선거 무효소송의 주심은 민유숙 대법관이 맡았습니다. 그런데 민유숙 대법관은 첫 변론 준비 기일에서 별다른 이유를 제시하지도 않고 변론 기일과 향후 재판 과정에 대해 아무것도 정해줄 수 없다면서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퇴장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원고 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민유숙 대법관은 이날 재판이 열리자마자 곧바로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언제까지 결정하겠다는 말도 할 수 없다라면서 일방적으로 재판 진행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민유숙 대법관은 또 법원의 업무가
과중하다, 소송에 대한 법리 검토를 더 해봐야 할 것 같다는 등의 이유를 대면서 변론 기일 지정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재검표가 진행할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검증할지 등을 정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원고 측 변호인단이 180일 안에 재판을 해야 함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15개월 이상 재판을 열지 않다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 이유를 이야기하라고 민유숙 대법관에게 따져 묻자 민유숙 대법관은 묵묵부답이었다고 합니다. 또 그렇다면 오늘 재판은 왜 열었나라는 변호인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정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기일을 정하지 않겠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재판을 마치겠다고 말을 끝낸 뒤 법정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첫 변론 준비 기일에서 대법관, 그것도 재판의 주심 대법관이 소송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법정을 퇴정하자 원고였던 그 당시에 국민혁명당,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독자유통일당이 뒤에 국민혁명당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이 변론 준비 기일이 열리고 있을 때는 국민혁명당이었습니다. 지금은 자유통일당입니다만은 국민혁명당은 별다른 이유 없이 재판을 진행하지 않은 민유숙 대법관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유숙 대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과 함께 민유숙 대법관 등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비교적 오래전부터 권순월TV 구독자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2021년 9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권순월TV는 이 건에 대한 영상을 제작해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변론 준비 기일이 끝난 직후에는 썸네일 제목이 재검표 날짜도 안 정하고 파행, 이번엔 민유숙 대법관이 발목, 국민혁명당 비례대표 선거소송, 이런 제목으로 보도를 해드렸고, 이어서 며칠 뒤에는 국민혁명당 민유숙 대법관 고소, 비례대표 선거소송 파행,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하겠다, 이런 썸네일로 두 차례에 걸쳐서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변론 준비 기일에서 다음 변론 기일도 정하지 않고 주심 대법관이 퇴정하는 사실상 초유의 사태에 가까운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1년 8개월이 지난 어제, 그러니까 2023년 5월 12일에 다시 변론 기일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4.15 총선 선거로부터 하면 3년이 더 지나서 첫 변론 기일이 열렸고, 변론 준비 기일에서 파행으로 끝난 뒤로부터는 약 1년 8개월이 지나서 대법원은 국민혁명당, 현재의 자유통일당이 제기한 비례대표 선거 무효소송에 대한 첫 변론 기일을 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첫 변론 기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대로 재판은 진행됐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어떻게 대법원이 했는지 아십니까? 민유숙 대법관을 주심으로 하는 대법원 제2부는 이날 열린 첫 변론 기일에서 원고 측, 즉 현재 자유통일당이 제기한 모든 증거 신청을 일괄적으로 기각하고 변론을 종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선고일은 추후 지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재검표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재판 한번, 선거로부터 3년이 지나고 변론 준비 기일로부터 1년 8개월이 지난 뒤 재판을 처음으로 열어서 모든 것을 그냥 끝내버리고 다음에 선고하겠다, 이렇게 지금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재검표를 하면 뭔가 무서운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비례대표 선거소송은 재검표를 하면 지역구 투표에서도 재검표를 할 때마다 이상한 일들이 수없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근데 비례대표는 전국의 모든 지역구의 비례대표 표를 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무슨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걸 감추기도 어렵고 그걸 무슨 지역구 투표 때 선거소송 때처럼 대법원이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선관위를 편들어 주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지금 재검표도 하지 않고 그리고 원고 측에서 낸 증거 신청도 모두 기각하겠다. 그리고 더 이상 재판은 실질적인 재판은 하지 않고 다음에 선고만 하겠다. 그렇다면 그 선고 결과는 안 봐도 뻔하죠. 모두 기각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기독자유통일당, 현재의 자유통일당에서 낸 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은 이유가 없으니 기각한다. 거의 99.99% 아마 그런 결론을 미리 내고 이렇게 무려 선거로부터 3년이 지나서 처음으로 변론기일 재판을 열어서 그런 식의 황당하기 짝이 없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5월 12일에 변론기일 재판은 12일 오후 2시에 시작됐습니다. 이보다 30분 앞서서 오후 1시 30분에는 대법원 앞에서 자유통일당의 고영일 대표, 고영일 변호사와 대변인인 구주화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재판을 30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연 자유통일당의 고영일 대표와 당원들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그 유명한 4.15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 소송이 소제기일인 2020년 5월 14일 이후 오늘 3년 만에 제1회 변론기일이 열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들은 3년 만에 제1회 변론기일이 열리게 된 것도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다면서 변론기일을 지정해달라는 변론기일 지정 신청서를 대법원에 무려 128번 제출했지만 대법관들의 재판 지연 의사를 꺾을 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21년 9월 6일 첫 변론 준비 기일에서 파행으로 끝난 뒤 그동안 128번이나 변론 기일 지정 신청서를 대법원에 냈지만 대법원이 계속 묵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또 공직선거법 제225호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해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제 일반 국민들도 이 조문을 알고 있을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하지만 대법원 제2부의 민유숙, 주심, 조재현, 이동원, 천대엽 대법관은 이 소송을 다른 소송에 우선하여 재판하지도 않았고 소제기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지도 않았다면서 자유통일당은 이들 대법관들을 직무유기죄로 고발도 해봤으나 요지부동은 마찬가지였다. 결국 자유통일당은 지난달 이들 대법관들 개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이 제기되자마자 이번 변론 기일이 지정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통일당의 설명에 따르면 이 대법관들에 대해서 형사고발도 했는데 그래도 응하지 않다가 지난달에 대법관 개개인을 상대로 민사소송 즉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니까 그러니까 변론 기일이 지정됐다.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또 한국 법원 역사에 소장 송달의 문제가 없이 소제기 후 3년이 지나서 첫 재판이 열린 재판이 또 있는가라면서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기에 신속히 재판이 이루어져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가능하고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3년이 지나서 재판이 시작되면 4.15 총선을 통해 국회의원에 당선된 의원들은 모든 임기를 다 채울 수 있게 되므로 매우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유통일당은 또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부정선거 소송의 제1회 변론 기일이 이제야 열리게 된 만큼 조속히 투명하고 객관적인 재검표를 실시해 4.15 총선의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면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선거가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대한민국도 무너지게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자유통일당의 고영일 대표와 구주화 대변인 그리고 당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호소한 지 불과 30분 뒤 시작된 사실상의 첫 재판 변론 기일에서 대법원의 재판부는 이번에 이 소송과 관련해 재검표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원고 측이 제기한 모든 증거 신청은 기각한다. 실제로 재판은
오늘 하루로 끝내고 다음에 바로 선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는 자유통일당에 대해서 다소 아쉬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를 자유통일당이 좀 더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제기를 했다면 상당히 분위기를 바꾸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입니다. 이 비례대표 소송의 경우는 상당히 파괴력이 크기 때문에 만약 그동안 변론 준비기일 이후에 지금까지의 1년 8개월 동안 대법원의 이 문제점에 관해서 자유통일당 쪽에서 공개적으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고 그동안 변론기일 지정 신청서를 대법원에 무려 128번이나 제출했다고 이번에 공개했지만 사실 그런 내용이 지금까지 공개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보도된 적도 거의 없고,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면 훨씬 더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 운동에 도움이 됐을 것이고 대법원에 대한 압박도 있었을 터인데, 그동안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한다는 그런 느낌을 주지 못한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또 자유통일당 쪽에서 대규모 도심 집회 같은 걸 할 때도 이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그런 인상을 많은 국민들이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번에 대법원이 참으로 황당하게도 선거로부터 3년이 지나서 또 변론 준비기일의 파행으로부터 1년 8개월이 지난 뒤 첫 변론기일 재판을 열어서 저런 식으로 결정을 해버린 데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5월 12일 오후에 열렸던 비례대표 선거 무효소송의 변호인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의 최전선에서 활약해온 바로 그 변호사들, 가령 도태우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 윤용전 변호사, 현성산 변호사, 이런 변호사들은 아닙니다. 다른 변호사들이 주로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변론기일의 결과와 관련해서 윤용진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윤용진 변호사는 변호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톡방에 이번 비례대표 선거 무효소송의 결과, 즉 2023년 5월 12일 첫 변론기일의 모든 증거 신청 기각, 변론 종결, 선고일 추후 지정, 이 내용을 공지하면서 소장 접수 후 180일 이내에 판결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명백히 위반해 무려 3년 만에 연 첫 변론기일, 첫 변론기일에서 모든 증거 신청 기각, 변론 종결, 선고기일 추후 지정, 이게 자유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대한민국 변호사들이 침묵해도 되는 일입니까? 변호사의 사회적 책무를 말씀하시는 선후배 동료 변호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라는 글을 올리면서 울분을 토로했습니다.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대한민국 대법원의 재판 진행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